안녕, 실전일에 융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은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보면서도 이게 맞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선생님 전문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비문학을 공부할 뿐이라서 이게 진짜로 이 숭고가 뭐고 여기서 리오타르가 말하는 게 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게요. 이제 외부 지식은 여러분들이 뭐 더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찾아보긴 했는데 딱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보다 더 뭐 잘 볼 줄 아는 사람들 뭐 더 찾아보세요. 일단 숭고의 철학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숭고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숭고라는 게 숭 자체도 뭔가 높이는 거 그쵸? 고라는 것도 높을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존중하고 높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숭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숭고의 어떠한 철학적 의미 혹은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이제 이 지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 이 글은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숭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알려면 모더니즘을 알아야 되겠죠. 모더니즘은 뭐냐면 특정 담론, 하나의 이야기, 어떠한 그러한 언어들 이런 것들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수직적 통합을 중시하는 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절대적 권위에 의한 수직적 통합이 아닌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러 담론들 간의 갈등을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적 권위에 의거해서 뭔가 군림당하는 그 군림에 의거한 통합이 아니라 뭔가 그 담론들, 이야기들 간에 서로 갈등을 오히려 중시해요. 이 리오타르는. 그래서 리오타르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담론 간의 갈등을 더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 할 때 발생하는 숭고미가 거대 담론의 제왕적 권위, 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오타르는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현대미술과 연관지어 숭고를 논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면 우리가 그림이 이제 이미지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오타르는 숭고를 말할 때 이 현대미술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면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그쵸? 그래서 숭고의 부정적 묘사와 관련된 중요 화가로서 바넷 뉴먼을 들 수가 있고 이 뉴먼의 작품은 예술의 본질이 존재의 사건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마치 리오타르의 관점에 이제 부합한다, 맞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사용설명서에 사용설명서 296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더 알아보기에 보면은 이 리오타르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거 잠깐 읽어볼게.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로서 사회학자이자 문학 이론가 리오타르는 이제까지의 역사 철학이 이성주의적 방식에 기반을 두고 총체성을 지향하는 획일적인 가치체계를 추구한 것을 거부합니다.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그는 전체가 진리라는 주장에 반대, 모든 것을 하나의 이론들로 설명하려는 통합적 담론의 체계를 비판한대요. 그에 의하면 다양한 영역과 이론 간의 화해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론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확인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에 의거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러한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리오타르는 오히려 하나하나의 개성을 중시하며 그들 간의 갈등을 오히려 중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들을 되게 이제 다양성, 다원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내용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리오타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일단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숭고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롱기누스는 수학사적 차원에서 숭고를 거론했어요. 수학사적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법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학사적이라고 적혀져 있네. 얘들아 이거 고쳐줘.
수사학적? 수학사가 아니라 수사학적. 이거 앞뒤 순서 바꿔나? 미안해. 수사학적 차원에서 숭고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문장이나 어휘 차원에서 이제 숭고를 언급을 한다는 거고, 버크는 숭고를 미학의 핵심 범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즐거운 공포, 뭔가 이렇게 바라볼 때 즐거운 공포라 해서 뭔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폭포를 볼 때 어떠한 위대함?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칸트는 버크의 논의를 체계화해서 수학적인 숭고, 역학적인 숭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학적 숭고는 대상의 크기에서 환기되고, 그 다음 역학적 숭고는 대상의 위력에서 환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학의 범주로서 설명을 한 거죠. 초월적 이성에 의한 정신적인 고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리오타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숭고라는 것을 숭고의 역설적 성격에 주목을 해요. 이 역설적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따가 나올 얘기긴 한데, 뭐냐면,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숭고의 성격, 역설적 성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고의 기능을 거대 담론에 의한 수직적인 통합이 아니라 수많은 소소한 담론들의 갈등과 분쟁 상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 해서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리오타르. 그래서 리오타르는 현대미술과 연관지어서 이제 숭고를 논의했는데, 이 현대미술과 연관지은 거는 아무래도 이미지의 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의 속성은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전에 리오타르의 특징을 좀 얘기해 드렸잖아요. 리오타르는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진리라는 거를 오히려 반대하고 그런 통합적인 담론 체계를 비판하고 오히려 하나하나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현대미술과 연관을 지어서 숭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숭고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런 간접적과 부정적인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바넷 뉴먼 같은 사람이 이제 존재의 사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리오타르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부분적인 것들 1문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도사로 알려진 리오타르의 철학은 수직적 통합이 아닌 뒤에 게 중요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갈등의 옹호로 집약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모더니즘은 이제 수직적 통합이요. 모더니즘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원리 혹은 이야기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인데 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작은 이야기들이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의 상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 리오타르인 겁니다. 어떤 담론이 절대적 지위를 지니고 그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다른 담론들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오히려 폭력적이고 이런 통합이란 실은 근대가 낳은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리오타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리오타르는 통합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개개의 하나하나의 걔네들을 다 뭐했어? 중요시하고 그 다원성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래서 1문단은 모더니즘에 대한 리오타르의 비판, 오히려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다라는 거. 2문단. 이와 같은 리오타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숭고라는 개념입니다. 리오타르는 칸트의 미학이론에 등장하는 숭고의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했어요. 이를 확장하여 자기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리오타르가 숭고의 개념을 분석하기까지 이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숭고에 대한 견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숭고는 이미 3세기 로마의 롱기누스에 의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수사학적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 문장, 어휘의 개념으로서만 언급이 되었대요.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크에 의해서 미학의 핵심 범주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버크의 숭고는 아름다움과 구별되는 즐거운 공포, 즉 우리가 안전한 곳에 서서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를 볼 때의 느낌처럼 위대함 혹은 거대함과 관련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이 버크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칸트는 숭고를 대상의 크기에서 환기되는 수학적 숭고와 그 다음 대상의 위력에서 환기되는 역학적 숭고로 앞에서 얘기했던 버크가 얘기했던 이런 미학적인 그러한 숭고의 논의를 체계화해갔죠. 그쵸? 그는
그는 누구야? 칸트죠. 우리가 엄청난 크기의 대상 앞에서 우리의 자각 능력으로 도저히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왜소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결코 재현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위대함이 이 자연에 있다라는 종교적인 자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향을 맛보게 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 고향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높아지는 거야. 즉 초월적인 이성의 무력감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정신적 고향을 맛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칸트는. 그래서 여기까지 롱기누스, 버크에 의한 칸트의 숭고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칸트의 미학이론에 등장하는 숭고의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 확장시킨 게 바로 누구라고요? 리오타르라고요. 그래서 숭고에 대해 리오타르는 칸트의 숭고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리오타르는 숭고미가 근본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 즉 역설적인 성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숭고의 역설적인 성격. 예컨대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숭고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근본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자 할 때 그 사실, 그러한 숭고의 역설적 성격에 주목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숭고미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어 재현할 수 없는 모든 대상이 다 숭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이 리오타르의 주장대로 따르면 자연도 인간도 또 눈앞의 현실 세계 전체도 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리오타르에게서 숭고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현실 자체가 숭고한 것이며 어떠한 담론에 의해서도 현실 세계는 재현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담론, 이야기, 어떤 언어로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자체가 숭고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은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고 자처하긴 하지만 그것은 뭔가 숭고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어떤 그냥 사상으로서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숭고의 체험이란 이런 허구적 거대 담론의 위선을 드러내고 거짓된 통합을 해체하는 기제가 된다. 그러한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숭고의 체험은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타르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이제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 하나의 담론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담론으로 뭔가를 통합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진정한 숭고가 아니라 이제 진짜 숭고한 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거대 담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숭고에 대한 리오타르의 비판 의식인 거고, 그럼 리오타르가 얘기하는 진짜 진정한 숭고라는 건 그런 숭고란 이렇게 거대 담론의 재앙적 지위를 몰수하고 수많은 소소한 담론을 갈등과 분쟁의 상태에 빠뜨리는 기능을 한대요. 오케이? 그냥 선생님 연두색은 이제 구분 지으려고만 한 것뿐이야. 뜻을 잘 알아두세요. 숭고란 거대 담론의 재앙적 지위를 몰수하는 수많은 소소한 담론을 갈등과 분쟁의 상태에 빠뜨리는 거. 즉 한마디로 이런 거대 담론과 수많은 소소한 담론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이제 리오타르가 말하는 숭고인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가둬놓은 그러한 숭고의 개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단은 리오타르가 중시하는 역설적 성격으로 인한 숭고의 기능과 중요성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리오타르는 근본적으로 숭고미라는 거 재현할 수 없는 걸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거대 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숭고는 진정한 숭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문단. 한편 리오타르는 숭고의 개념을 현대미술과 연관지어 논의를 합니다. 이는 그가 언어와의 대비 속에서 이미지의 속성을 되게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리오타르는 이미지의 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숭고의 개념을 현대미술과 연관지었습니다. 현대미술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재현할 수 없는 숭고의 대상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맞죠? 언어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어떤 특성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는 배제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쩌면 앞에서 봤던 그 거대한 담론과 같은 거잖아. 근데 리오타르는 숭고함이란 그런 규정마저 넘어서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숭고함을 언어로 규정한다는 건 자기 모순적인 일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이미지는 오히려 숭고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숭고를 규정하는 건 사실 자기 모순적이고 그거는 오히려 이제 진정으로 숭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미지로는 숭고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미지는 단일한 의미만을 전달하거나 어느 한 가지 특성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특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이제 리오타르의 생각이죠.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뭐가 이미지가요. 다양한 해석사의 갈등과 분쟁을 낳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과 분쟁이라는 건 결국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림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어떤 그림을 보면서 지은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A 인물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그 의견끼리 뭐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숭고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숭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숭고라는 건 딱 정해진 미가 아니라는 거야.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수많은 해석을 낳아서 다양한 해석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낳는 거. 이렇게 볼 때 이미지야말로 숭고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리오타르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리오타르가 얘기한 그 숭고는 결국은 모더니즘에 근거해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갈등 이런 요소들을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틀에 정해놓은 게 숭고가 아니라 결국은 이미지로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라고 본 거죠. 자, 형상, 이미지를 억압하고 담론, 언어를 숭상해온 지금까지의 역사가 거짓된 진리를 숭배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이미지가요. 그래서 리오타르는 형상을 중시하고 담론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론보다는 형상을 더 중시했습니다. 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은 절대적인 담론에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그걸 뛰어넘어 각각의 그러한 것들을 중시해서 서로 갈등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리오타르는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문단은 이미지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여 숭고의 개념을 현대 미술과 연관지어 논의한 리오타르의 견해였어요. 5문단. 리오타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술이 숭고를 구현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숭고의 간접적인 묘사. 이는 화폭을 자연으로 가득 채우고 인간을 왜소하고 미약하게 그림으로써 대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숭고함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그쵸? 이건 주로 낭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였대요. 둘째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로 아예 형상을 묘사하는 걸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위대함, 이 숭고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중 리오타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묘사를 안 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그쵸? 그렇게 역설적으로 되게 모순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중 리오타르는 두 번째 방식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현대 예술에서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숭고의 부정적 묘사, 즉 결국은 숭고라는 것을 이제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숭고함을 오히려 위대함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숭고의 부정적 묘사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현대예술에서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봤대요. 그래서 오문단은 미술이 숭고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오타르는 이제 두 번째 방식, 숭고의 부정적 묘사. 그러니까 딱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현대 예술에서는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6문단. 이런 관점에서 리오타르가 특히 중요하게 거론한 화가는 미국의 현대 추상주의 작가 바넷 뉴먼입니다. 즉 어떤 점에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현대예술에서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 있는 즉 리오타르가 주장하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와 관련 있는 그걸 이제 관련 있는 부합하는 그 화가가 바로 미국의 현대 추상주의 작가 바넷 뉴먼. 원래 추상주의 자체가 뭔가를 잘 뚜렷하게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반대가 추상이잖아. 뉴먼은 버크와 칸트의 숭고 개념을 나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회화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어요. 물론 리오타르도
칸트의 그러한 거를 확장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적용하려 시도했는데 이를테면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폭 어딘가에 어떠한 사물도 재현하지 않는 형상에 해당하는 검은 수직선 하나를 쭉 그렸대요. 그냥 상상만 하자. 선생님이 여기다 실어 놀려다 말았어요. 상상만 합시다. 그쵸? 이런 추상화 같은 것이다. 이런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그 어떠한 재현적인 체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뭐지?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제 이 형상을 그린 것인지 무엇을 그린 것인지 딱히 딱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뉴먼은 자신의 작품이 한갓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그의 작품은 몬드리안과 같은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표현하려는 것은 미적 구성이 아니라 체크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 즉 존재의 사건성을 말하고자 한 거래요. 그래서 뉴먼은 자신이 잭슨 블록과 같은 액션 페인터에 가깝다라고 보았대요. 즉 액션 페인팅에서 중요한 건 사건성과 현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관람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그게 이 작품의 해석이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걸 이제 뉴먼은 중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숭고의 개념을 연구하여 존재의 사건성을 회화로 표현하려 했던 바네 뉴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겁니다 하고 규정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관람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건, 그 현장 안에서 그 작품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곱씹을 수 있게.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질문다. 뉴먼의 이런 생각은 예술의 본질이 존재자의 재현이 아니라 존재의 사건성에 있다고 본 거야. 오케이? 이미 존재되어 있는 걸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사건성, 현장성을 중시했다는 거죠. 이게 리오타르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지성적 사유는 존재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사건으로서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건 그러면 리오타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겠네요. 예술 역시 그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도무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관람자가 느끼는 순간 소환되는 특별한 충격을 통해 그러면은 여기서 예술의 본질과 관련된 리오타르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술 역시 그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어요. 뚜렷하게. 도무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관람자가 느끼는 순간 이제 어디서 소환되는 특별한 충격. 존재란 애초에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을 증언한 것이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뉴먼의 작품처럼 진정한 예술은 우리에게 낯익은 세계의 재현을 파괴하고 그 뒤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야. 리오타르는 이와 같은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숭고의 본질, 즉 현대예술의 본질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뉴먼과 리오타르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통해 재현적인 체험을 할 수 없게 되고 현대예술에서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 있는 리오타르의 숭고의 부정적 묘사와 일치하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고를 통해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예술의 본질이었고 주제는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숭고의 가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정리해보면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수사학이라고 바꿔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롱기누스, 버크, 칸트, 리오타르. 그쵸? 이 리오타르 거 얘기하기 위해서 숭고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선 리오타르는 현대미술과 연관지어서 이제 이 숭고를 말하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숭고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도 리오타르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를 일단 중시 여겼고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부합하는 게 바네 뉴먼의 존재의 사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였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풀이까지 꼭 잘 하도록 할게요. 안녕.